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초기 사업자분들이 꼭 하지 말으셔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요. 일을 하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이 일에 전적으로 완전 몰입하고 싶은데 전업을 해야 되나요? 부업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업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업으로 시작했고 이 일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고 시간 안에서 천천히 이 일을 경험하면서 감을 잡아가는 시간이 제 경험으로 미뤄보면 약 1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얘긴즉슨 1년 동안 만약에 수입이 없다고 하면 생계 유지가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비전이 크고 희망이 크다고 하더라도 유지 존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확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신다거나 대가지불을 너무 크게 하시다 보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나 데미지 때문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파트타임으로 부업으로 시작하시되 저 부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부업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마인드는 뭐였냐면 빨리 전업하고 싶다는 마음. 부업으로 생각하느냐 투잡으로 생각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부업으로 표시하면 그냥 부업 정도의 부업거리 수입을 벌으실 거고 내가 또 다른 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마인드가 달라지겠죠. 전업은 반대이지만 투잡 개념으로 이 일을 바라보시며 일하시는 것은 강추드립니다. 투잡으로 시작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 활용도가 필요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있었고 아이도 5살,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회사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1인 3역을 해야 됐었고 저희 남편도 제가 1인 4역이네요. 와이프 역할도 했어야 되니까 1인 4역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추가 수입을 위한 투잡의 개념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 마인드가 뭐였다고요? 투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차피 이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쓸지가 필요한데 가용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남편은 무려 3년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러내놓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다거나 여기 세미나를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투잡으로 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알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고 배워야 될 내용도 너무 많으니까 제 스스로가 시간 가용을 이렇게 할 때 안배를 했어요. 어쨌든 제 주어진 역할 안에서 그 시간은 뺄 수가 없으니 그 시간을 제외한 나 혼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 있죠. 이른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늦은 밤. 그래서 남들이 다 자고 난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썼었고 또 출퇴근하는 시간 있잖아요. 회사를 가고 있는 출근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 짬짬이에 제가 녹음했던 파일이나 또는 유튜브 강의 같은 걸 보면서 쪼가리 시간 그 타임별로 있는 그 어떤 시간들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 시간에도 이어폰을 끼고 강의를 2개 정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 고민하시기보다는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고요. 한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시간 안에 2가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멀티로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갔어요. 왜냐하면 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점심 약속 같은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해서 내 주변 지인들을 만나거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비전과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말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는 키즈 카페에 모여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처럼 역할이 주어졌대 내 중심이나 생각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갔었던 거예요. 전업이든 뭐 부업이든 그 안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안 돼요. 또 이렇게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내가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이나 여건을 만들어서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업으로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부업이고 하지만 투잡에 대한 마인드로 내가 효과적이게 빨리 써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우선시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워낙 부업자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농축된 그런 지식이 있는 장소로 빠르게 안내받으시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초기 사업자분들이 또 하지 말으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지방이나 원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거리에 제가 만날 가망 고객이 있고 원거리에 제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선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선은 내 동선 안에 있는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인맥이 있으시면 그곳에 있는 인맥을 우선으로 정보 전달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일을 처음에는 이 일을 안내하는 시간만 필요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안내를 하고 나면 그분과 함께 비즈니스를 뛰면서 그분의 동행 미팅을 해주시거나 대신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역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를 많이 가셔야 되고요. 또 그분 자체의 동행 미팅을 떠나서 그분 자체의 팀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초보 사업자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너무 원거리에 멀리 있는 분들, 그리고 비용 지출이 좀 많이 있거나 시간 투자가 많은 데서를 먼저 후원하시다 보면 일 되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수입적인 것보다 지출적인 비용이 너무 많게 되면 일단 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근거리 위주로 나와 자주 만났던 사람들 위주로 비즈니스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먼저 권해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효과적이게 내가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시간 안배도 가능하며,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만 내 비즈니스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파트너를 육성하기 위한 시간도 충분히 젖어들게끔 후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원거리를 후원하시다 보면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거리 위주로 후원 미팅을 다니시거나,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후원이라는 거는 도와준다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정말 근거리 아무도 없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집을 저 멀리 부산에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온 지가 얼마 안 돼. 근데 아는 인맥이 서울에 1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건이 너무 안 되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를 가셔야 되겠죠. 단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근거리 위주로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인맥이 너무 없으시면 굳이 원거리를 찾기보다는 내가 생활터전이 이곳이라고 하면 이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 학교 엄마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취미활동이라든지 또는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근거리의 상점이라든지 어떤 부녀회나 모임이라든지 내 생활 동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이렇게 친교를 쌓으시고 그분들과 함께 영업을 진행하시거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원거리를 후원하시다 보면 후원을 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후원을 받는 분도 부담스러우세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거리를 후원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후원을 가는 스폰서의 입장이 있을 거고 후원을 받는 파트너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원 가는 스폰서도 기꺼이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을 내서 가는 거지만, 후원을 받는 파트너도 본인이 스폰서가 저렇게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차를 4시간 5시간 후원해서 오는데 막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또는 그 안에서 그 시간 동안에 결과가 없다고 하면, 제가 처음 느꼈던 마음처럼 바쁘신 분을 내가 모셨을 때 너무 미안하거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서로 관계적으로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일은
정말 소통이 잘 되고 부모 자식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고 소통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풀어가는 일인데, 처음부터 너무 신세지거나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서서히 미안해서 못 부르고 서서히 미안해서 오시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실 때 원거리 후원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순서를 두고 본다고 하면, 먼저 근거리에 있는 팀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되셨을 때 원거리로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게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분이 뭐냐면요, 일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하시다가 보면 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를 만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장 점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너무 고가의 어떤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적이어 보이거나 또는 깔끔하고 신뢰적인 복장을 갖추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지출이 많은 소비를 품위 유지비로 소모하시다 보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출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복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초사업자분들이 이제 현장에 미팅을 다니다 보면 내가 약속을 잡고 제안을 해서 만난 그 모임이나 장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활동비로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꼭 이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팅을 하실 때는 굳이 식사 약속을 잡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간단한 차 한 잔 정도나 커피를 나누는 것 정도는 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식사 약속으로 자꾸 미팅을 잡으시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경비가 늘어날 수 있고, 이왕이면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차 미팅을 위주로 하시거나 가까운 곳으로 초대하시거나, 또는 처음에 초기에는요 그냥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가까운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그런 추가적인 지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너무 인테리어를 과하게 한다거나 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경비로 소진하다 보면 우리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사업이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시작하셨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쓰고 있는 활동비나 경비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으신 상태에서 이 사업의 투자 비용으로 범위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일을 하시면서 내가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라든지 또는 그 금전적인 규모를 잘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드셔가지고 이 사업에 들어갔던 수입 지출 경비를 한 곳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가계부 쓰듯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보게 되면 개인적인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요 굳이 이 일을 하면서는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어디에 지출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차값으로 쓰고 밥값으로 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 안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이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꼭 죄송해요. 저희 회사 이름인데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목적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밥을 한 끼 나누고 차를 한 잔 마시고 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지출했다고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어떤 그 기준을 잡으시게 되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추가 지출 비용으로 산정이 돼서 본인한테 부담스럽거나 리스크로 생각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내 일상생활과 내 삶의 범위와 비즈니스에 대한 범위를 구분 지으셔서 소모되는 지출 경비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해 보셨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삼고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는 각각의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해본 경험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초보 사업자분들께서 구체적이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봤을 때 초보 사업자분들이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업이든 부업이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시고 멋지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소박하지만 멋지게 내가 도전해서 하나둘씩 본인의 모습을 바꿔가시는 여러분들도 응원합니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바꿔가고 성장시키는 거에 가치가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